안녕하십니까. 시험이 지금 4월 7일입니다. 7일이고, 오늘이 며칠이야? 29일입니까? 30일입니까? 아무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가, 우리가? 시험이? 몰라요? 안 가요? 가는 걸로 합시다. 네.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저거 많이 하고 있는 중이어서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 여기저기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암기가 안 돼 있어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그리고 어법이나 문법, 독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봐. 우리 거랑 걔네 거랑 한번 비교해봐. 비교해보면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느냐. 네. 어저께 영어 국어하고 회의를 했어요. 네,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있잖아. 순서를 따질 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어법, 문법, 뭐든 상관없고. 이게 난 맨날 헷갈리더라. 그 영어가 어법이야, 국어가 어법이야? 그 하나는 문법이라 부르더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지? 네. 뭐야 이 사람들. 네, 그리고 네? 독해 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은 요게 이론이란 말이야. 이론을 아예 모르면 독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형 문제예요. 특히 가장 원리형 문제는 사례지. 그 다음 이 앞에 부분 요게 암기형 문제입니다. 암기형 문제. 예. 가장 단적으로 보게 되면 이 원리형 문제는 사례형 문제 등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암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암기의 가장 기본은 법령이 되는 거예요. 법령 등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어휘가 어렵다며, 한 몇천 개 외워야 된다며. 외우는데 그걸 걱정을 해, 그치? 돌아다니면서 노량진 수산시장 앞을 3바퀴만 돌아주면 다 외워진다고 했잖아. 성경책에 나온 여리고성 그거 도는 것도 몰라? 공부 좀 해. 그 성경책 공부 좀. 그래서 돌면 돼. 다 되게 돼 있어. 이거 왜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게 하나도 안 외워져 있는 거. 분명히 수업을 하면서 반영해서 설명을 한 건데 암기가 안 돼 있어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지.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도 못 맞출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속도가 안 나요. 시간 안에 못 푼단 말이야. 별의별 질문을 내가 다 해봐서, 야, 국어는 이렇게 어떻게? 영어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거야? 니네가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주면 돼? 내가 한 5분에서 10분을 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그럼 우리 쪽에서 빨리 풀고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5과목 중에서 시험 보면 제일 먼저 못 풀어요. 제일 먼저, 영어, 국어, 한국사. 뭐야? 그럼 나 말고 다른 선택 과목. 행정법. 시험을 안 봐? 무조건 행정법부터야. 알겠어요? 행정법부터야. 행정법은 시작하고 풀면 딱 10분이면 되고요. 충분히 남아요. 그리고 행정법 풀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다 맞췄으니까. 틀린 게 없으니까 시작을 기분 좋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설마 행정법 틀리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쵸?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제일 짱나는 걸 맨 뒤로 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심리 상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행정법의 속도를 못 내줘 버리게 되면 문제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수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다른 수업 다 이래. 다 우선 뭐야? 좀 외웁시다 이거야. 좀 외웁시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씩 법령 특강하듯이 할 수는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봅시다. 쭉 보고 여러분 시험 보고 제가 채점하고 시험 보고 채점하고 해서 설명은 여기 지금 1회, 2회 이렇게 해가지고 4-1, 4-2 해가지고 개수가 하나가 한 60개, 하나가 한 90개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우선 이 정도 외우면 속도 내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하고 나서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이제 한번 쭉 같이 읽을 거야. 읽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오후 시간에 뭐 해요? 오후 시간에 수업 들어? 오후 시간에 수업 있는 사람
오후 시간에 수업이 없어. 그치? 그래, 그거야. 설마, 난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 다행이다. 네. 없네. 그치? 없으니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100%다 맞출 때까지, 그냥 수업 끝나고 밑에 세미나실 내려가고, 계속 시험을 볼 겁니다. 다 맞고, 그리고 나가세요. 그때까지는 밥을 못 먹는 거야. 알겠지? 근데 김밥 하나씩 사다 줄게. 외우고 가자고, 외우고. 가서 안 외워. 혼자 외우면 5시간 걸리는 걸 나랑 외우면, 시험 본다고 하고 외우면, 얼마 걸릴까? 5분 걸려. 차이가 좀 크지? 하나는 5분이고 하나는 5시간이야. 뭘 선택할 거예요? 5분이 낫겠지? 합시다. 네. 정보공개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과거에 있었어요. 그죠? 2013년도 8월까지 11조 5항에 있었습니다. 5항에 있으면서 이런 게 바로 뭐야? 간주거부 규정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간주 인용 규정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아무 응답을 안 하잖아? 그러면 허가가 나온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거부가 나온 것으로 본다.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간주 거부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시절이라고 하게 되면 정보공개 영역에서 부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거부만 존재하는 거야. 내가 불복하는 건. 청구인의 불복은 오직 거부밖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근데 2013년도 8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간주거부 규정 11조 5항이 사라졌단 말이야. 사라졌으면은 이제는 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부작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부작위가. 지금은 정보공개 파트에 부작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 비교하시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지금 바로바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이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외워. 알겠어요? 그냥 외워.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선언한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특별법이니까. 오케이? 얘는 일반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사례 문제나 이런 걸로 나오게 되면 이 법률은 이건 진짜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요거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인정. 다른 거 법규명령 이런 위임법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온 다음에 우리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정보공개 조례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뭐야 이런 식으로 다 정보공개하는 조례 만들 거면 그냥 법률로 만들고 말어. 이렇게 해서 이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건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예 조례 위임 규정을 둔 거야. 아예 위임 규정을 뒀어. 그럼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법의 근거가 있어. 법의 근거가 있는데 왜 못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정보공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뭐예요? 정보공개권, 정보공개 청구권에는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하지. 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모든 국민한테 알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 모든 국민이라고 표현이 된 거야. 모든 국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법률에 반영해 놓은 게 바로 모든 국민. 요게 되는 겁니다. 여긴 모두 포함되고 모두 포함되고 모두 포함되고 모두 포함되고 다 포함돼. 자연인도 포함되고 법인도 포함되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되고 싸그리 다 포함되죠. 근데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 뭐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판례가 지자체도 맞다라는 판례가 오히려 주인데 근데 교수님들이 그걸 잘 모르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보라고 했어. 지자체는 아니다 로 기억해 놓으라고. 지자체는 아니다 로 송파구 사건입니다. 그 다음 외국인의 정보공개를 청구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국인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야. 할 수도.
그죠? 예, 여기서 보시면 어디다가 위임을 하고 있다. 대통령령. 외국인도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학술 연구 이런 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여기서 체류하는 애도 뭐 포함될 수 있고요. 국내에다 뭐 주소 거소 두고 있는 친구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 사무소 갖다 놓은 회사도 될 수 있고, 외국 법인.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명령이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거관리규칙, 대통령령 조례로 한정을 한다.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면 정보공개법 9조 1항으로 넘어간 거야. 9조 1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에 가게 되면 총 8개가 등장한단 말이야. 8개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나오죠. 근데 그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이 1호 부분이 나오잖아. 1호.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뭐랑 뭐가 포함되는 거야? 대통령령하고 조례가 포함되는 거야. 대통령령하고 조례. 뭐는 안 돼? 총리령 부령 안 돼.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규칙 안 돼. 규칙 안 돼. 대통령령하고 조례만 포함된다. 그리고 이거 법규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규칙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검찰보존 사무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령이고 또 법규명령도 아니었어. 그냥 행정규칙이었단 말이야. 뭘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 다음 정보공개 청구를 말로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나오잖아. 말로 해도 되냐? 해도 된다고.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건 뭐야? 문서로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공무원이 앞에 앉아서 받아 적어요. 알겠어요? 받아 적어요. 아니 뭐 글자 모르는데 글씨 못 쓴다고 뭐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말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로 해도 된다. 공무원이 받아 적어준다. 그 다음에 11조 10조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게 되면 11조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가라고? 10일. 알겠지? 10일. 그러면 10일 그러면 다시 맥시멈 며칠, 또 10일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다 합치면 20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위에서 간주거부 있을 때 그 20일이에요. 맥시멈이 20일이어서. 그래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의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0일, 10일, 10일 연장. 이렇게 요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총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된다. 뭐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11조 3항에 보시게 되면 9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 공개 대상 정보죠. 청구 대상 정보 전부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보 주체가 따로 등장을 하는 거야. 정보 주체가 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때는 그 사실을 그 딴 사람한테, 제3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단 말이야. 이게 바로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보에 대한 공개를 누군가가 청구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게 돼요. 이걸 인지하면 얘가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어? 비공개 요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우선은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인지를. 그 다음 10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는 공기업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을 하며 몇 명이야? 정말 의미 없는데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짜증나지만 그냥 외워. 알겠어요? 5명에서 7명. 5명에서 7명. 정보공개 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뒤에 보면은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어디 있어? 20번에 있네. 20번 봐봐.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는 사항 등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뭘 둔다? 정보공개위원회. 오케이? 왼쪽은 정보공개 심의회. 이거는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고, 정보공개위원회. 이거는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게 정보공개위원회. 이거 몇 명이야? 9명. 알겠어요? 그럼 이제 쉽지. 왼쪽에 미시적으로다가 공개를 할까 말까 판단하는 것은요, 좀 숫자가 줄어도 되잖아. 줄어도 되니까 9명보다 적어. 적은데 다 홀수야. 홀수니까 57.
뒤에 정보공개위원회, 이건 좀 거시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9명 해서 5, 7, 9 정보공개 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 외우면 되는 거야. 이런 법령 문제는 그냥 암기, 어휘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어휘 저런 거 외우면서 영어에 이 단어는 왜 나왔는가 그딴 관심 없잖아. 그치? 그냥 뜻이 뭔가 이러면 되는 거야.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 당연히 거부처분하는 거지. 거부처분 통지서 보내야 되겠지. 당연히 청구인한테 통지서 보내주는 거고요. 이 경우에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고지제도. 행정절차법 제26조에는 심판고지, 소송고지에 대한 규정이 있죠. 고지제도는 불복고지잖아. 불복은 심판과 소송이죠. 행정심판법은 58조에 보게 되면 심판고지에 대한 규정이 있죠. 여긴 개별법에 있는 거야. 개별법에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결정을 할 때 그에 따른 불복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도록 해서 고지제도 규정이 별도로 있다. 이것도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알겠죠? 예, 불복 방법 알려줘야 된다. 12번 14조네요.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구조이랑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구조 앞에서 봤지? 1호만 제시됐죠. 나머지 거는 그냥 판례로 우리가 원리형 문제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1호 말고는 알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원리형 문제니까 판례 상황만 기억을 하면 돼요. 주관식이면 직접 써야 되니까 1부터 8까지 다 외우거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14조 구조이랑 같고 몇 호에서 몇 호, 1호에서 8호 여기에 무슨 특징도 있었어. 1호는 변수고 2, 3, 4, 5, 6, 7, 8은 이건 상수야. 그래서 2, 3, 4, 5, 6, 7, 8은 서로 간에 기사동이 깨진다. 1호와의 관계에서는 기사동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아까 뭐였어? 법률하고 여러 가지 법규 명령들이 등장하면서 대통령령하고 조례는 포함했지만 총리령 부령이나 규칙은 포함이 안 됐었죠.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말이야. 거기에 있는 내용이 2호부터 8호까지의 내용과 겹치면 어떻게 돼?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 겹치면 기사동 인정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안 겹치는 경우는 2부터 8까지는 하나도 안 겹쳐. 2부터 8까지는. 거기서 뭘 느껴? 기판력, 기속력, 처사추변. 알겠어요? 기판력, 기속력, 처추변이 기사동이 깨진다는 거. 정보공개 파트에서. 그 8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개 가능한 부분 혼합되어 있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 내가 공개해달라는 정보 안에 A 정보하고 B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그 A 정보는 공개가 가능한 거고 B 정보는 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지 잊지 말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라는 의미는 뭐라고? A 정보 공개 청구 따로, B 정보 공개 청구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구조이랑 같고 어느 하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B 정보 빼고 A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라 이거죠. 반드시 공개하라. 이거는 뭐로 연결되는 거야?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거지. 전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거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소송이랑 연결시켜봐. 일부 취소 판결이 거부처분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오케이? 일부 취소 판결이 적극적 처분 말고 소극적 처분으로서 거부처분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 가능한 정보 A 정보하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B 정보하고요. 어느 쪽에 대한 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거야? A 정보 쪽에 대한 일부 취소를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13번.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을 하고 누가 부담하는 거야? 공공기관? 아니, 해달라고 한 사람. 해달라고 한 사람이 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팔아야 돼? 정보를? 아니죠. 실비. 알겠죠?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을 하는 건데 공공복리 유지 증진과 관련됐다.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다 부담시키지 말고 같이 뿜빠이. 알겠어요? 뿜빠이 공공복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공개. 부분공개는 부분 비공개지. 그지? 부분공개는 부분 비공개니까 불복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느 쪽에 불복 나와? 청구인 쪽에서 불복 나올 수 있겠죠. 부분 비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간 거야. 앞에서 11조 5항이 2013년도 8월 달에 제거됐지.
제거되고 나서 이 표현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18조 봐봐. 뒤에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 말이 원래 없던 거야. 원래 없던 건데 이제는 뭐가 존재한다고? 정보공개 파트에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했잖아. 이게 지금 부작위가 생겼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뒷부분에 없던 게 새로 들어온 거야. 13년도에.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결정 통지 받은 날, 그 다음에 이 결정 통지는 부분 공개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한 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한다. 특이하지? 뭐가 특이해? 부작인데 신청기간 제한이 있어. 오케이? 부작인데 신청기간 제한이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특별히 재결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소기간 제한 없지. 그 다음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도 청구기간 제한이 없지. 행정심판법 27조 7항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근데 이거 부작위잖아. 부작인데 이의 신청도 불복이란 말이야. 예, 신청기간 제한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도 마찬가지겠어. 밑에 있는 19조 20조에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요. 정보공개는 뭐야? 부작인데도 심판의 청구기간, 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예, 정보공개는 부작위여도 불복기간 제한이 있다. 정보공개는 부작위에도 불복기간의 제한이 있다.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얘만 왜 그래? 법정기간이 있으니까. 오케이? 21이라는 법률이 정해버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이게 사실상 행정청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의사라고. 그 다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30일 이내 15번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이의 신청은 처리기간이 며칠이야? 7일. 그렇죠? 요 7일 기억할 만해. 뒷부분에 보면 뒤에서는 7일에 7일이 나와. 여기는 며칠이야? 30일에 7일. 뒤쪽에는 제3자의 불복은 21조에 있단 말이에요. 21조에 가게 되면 거긴 77이야. 여긴 37, 거긴 77. 알겠지? 따로 기억해놔야 돼요. 둘 다 7일입니다. 처리기간은 둘 다 7일이야. 신청을 들어가는 기간이 서로 달라지고 있는 거야. 요거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 여러분들한테. 알겠어요? 예, 기출에 보면은 요 30일하고 7일하고 청구인의 불복하고 제3자의 불복하고 그 날짜를 기간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16번 청구인이 방금 전에는 18조까지였었죠. 이의 신청 18, 19, 20 이게 뭐야? 청구인의 불복이야.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청구인의 불복이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며칠이야? 청구기간이 90일이죠. 행정심판법은 27조에서 90일이라고 하고 있지. 그럼 심판법 따르라고 했으니까 90일이야. 그런데 심판법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뭐가 있어요? 부작위 20일 지난 다음에도 그래도 90일 적용되는 거야. 알겠지? 20일 지나고 90일입니다. 부작위 상황이면 어떻게 돼? 정보공개 청구하고 20일 플러스 90일 맥시멈 11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맨날 나오는 건 뭐야? 청구인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에 청구할 수 있다. 임의적 전치 절차다 이거지. 이의 신청 없이 행정심판 들어갈 수 있고 또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의 신청 행정심판 아무것도 없이 바로 행정소송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청구인의 불복 19조 2항 요거 따로 나오니까 요거 다 정리해 놓으시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낼 수 있어서 그냥 한번 묶어본 거야. 뭐야? 부작위의 중요성, 정보공개 부작위 새로 등장했다. 이럴 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지 방금. 행정심판 청구하면요 의무행 심판 청구하는 거죠. 부작위는 그 다음에 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밖에 없고요. 이의 신청, 의무행 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거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놈아들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불복기간 제한 다 받아요. 알겠어요? 불복기간 이의 신청은 30일, 그 다음 심판 소송은 90일 전부 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넥스트 18. 공개 청구된 사실이 통지받은 날,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공공기관에서 자기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앞에 뭐랑 연결하는 거야? 11조 3항. 11조 3항에서 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사실을 인지했지. 인지했으면 21조 1항에서 비공개 요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조 3항에서 21조 1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11조 3항 몇 번이야? 9번하고 18번하고 연결해 놓으세요. 그래서 9, 2는 18인 거예요. 예, 대단하죠? 그 다음 19번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뭘 느껴? 방금 전에 21조 1항 있었죠. 21조 1항 예, 비공개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 3일. 요건 3일. 예,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내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공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느껴야 돼? 아하, 이런 식의 불복은 비공개 요청이 전제가 돼야 되는구나. 알겠지? 21조 1항에 있는 비공개 요청이 반드시 전제가 돼줘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최소 며칠이라고 했어요? 공개하는 게 30일. 옛날 때 20일이었는데 지금은 30일이야. 지금은 공개 결정을 하고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그때는 공개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있잖아.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하고 소송 제기하고 하면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그게 바로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90일이 다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90일이 누구? 제3자. 알겠어요? 제3자의 불복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도 개선에 관해서 예,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 등은 정보공개위원회 어디 소속?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그죠?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죠. 근데 왜 우리는 행정안전부, 안전행정? 우리 지금 행안부 장관이라고 그러지? 예, 자꾸 바뀌니까 그러네. 예, 행정안전부. 이게 지금 맞는 거야. 행정안전부. 네, 지금은 행정안전부. 네. 정보공개위원회에 9명. 앞에 정보공개 심의에는 몇 명? 5명에 7명. 5명에 7명. 얘는 9명. 그 다음, 이제 행정절차법. 예, 행정절차법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맨날 또 나오는 게 뭐야? 당사자 등은 누구야? 이거지? 당사자 등.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 등은 예, 행정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 예, 당사자 등이란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요게 직접 상대방, 그 다음 뒤쪽이 이해관계인, 예, 등등등. 예, 행정청이 직권으로 신청에 따라 행정조치에 참여하기엔 이해관계인. 예, 직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직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다. 신청 아니어도 된다. 이겁니다. 22번. 예, 4조.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신의 성실의 원칙 4조 1항. 그 다음에 4조 2항에는 뭐가 있어요? 얘 4조 1항이라고 하면 되겠네. 바보 멍충이. 예, 내가 바보 멍충이. 4조 1항하고 2항이야. 1항하고 2항. 예. 앞에 신의 성실의 원칙 그게 1항입니다.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 안 된다. 여기서 관행 등장하지. 관행 때문에 뭐라고 그래? 이 4조 2항이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라고도 말을 해. 자기구속원칙의 성문법상, 실정법상 근거라고도 말을 해. 여기 무슨 말이 나와? 행정청의 관행이라고 했지. 민중의 관행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관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으로서 행정선례법의 근거라고도 말을 해요. 뭐예요? 4조 2항. 4조 2항은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행정선례법의 실정법상 근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체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친구가 누구야? 4조 2항 친구. 친구 짱구 있지? 이 친구. 국세기본법 18조 3항. 이 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가 국세기본법 18조 3항인데 근데 얘는 있는데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없는 게 뭐죠?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알겠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은 행정절차법 4조 2항에만 있고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는 없는 거야. 그것도 비교하는 치사한 문제 낸단 말이에요. 예, 치사하다. 그리고 맞춰주면 돼. 그 다음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을 하게 된다. 행정응원을 요청을 한다면 누가? A가 B한테 도와줘. 그러면 돈 누가 내? A가 내야지. 그쵸? 예, 요청한 쪽에서 그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예, 얘가 돈을 내는데 야 얼마 줄까? 그럼 얘가
반만 줘. 그러면 반만 주는 거지. 협의해서 결정한다. 돈은 누가 내고 도와줘 라고 한 놈이 돈 내고 그 다음에 요청한 쪽 협의해서 금액 결정합니다. 협의해서. 예, 송달받을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죠. 예,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금 이게 14조 4항이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원래는 뭔데 14조 1항 14조 1항에 보게 되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슨 방식으로 한다? 처분의 방식은 송달의 방식으로 한다. 송달의 방식으로 하는데 14조 4항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개별 처분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 처분, 특정인한테 하는 개별 처분입니다. 송달이 불가능하다. 송달하고 싶은데 못해. 그럴 때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에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서 공개를 해야 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며칠? 14일. 일반 처분은 며칠? 일반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받는 게 아니죠.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적용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거는 무슨 뭐야? 일반 공고문서. 그게 일반법이야. 그놈은 대통령령 밖에 안 되는 놈이지만 그 친구가 일반법이고 공고, 고시공고,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특별법이야. 이 친구가 특별법이니까 주소 불명 이러면 얘 적용시키는 거야. 얘 빼고 일반 처분은 일반 공고문서 적용했는데 거긴 5일. 알겠지? 여긴 14일. 일반 처분 쪽은 5일.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는 거야? 신청을 하는 거야, 지금?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 17조 신청을 하는 거야. 그때는 컴퓨터 등에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거 뭐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매우 짜증이 나고 있는데 나한테 뭐 메일을 발송을 했대. 네, 내역을 발송을 했대요. 내 컴퓨터에 도착이 안 됐거든요. 네, 전혀 없어요. 계정 자체. 제가 쓰는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에 니네가 확인해봐라. 도착을 한 게 있는지. 네이버까지만 도착하면 된다. 도착했는지 한번 봐라. 예, 확인 못해오면 안 보낸 거다. 근데 보낼 때나 막 그러면서 뭐 사진 캡처하고 막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고 자빠지고 그래서 그냥 자빠져라 그랬죠. 그냥 여기서 뭐야? 신청을 할 때는 뭐야? 신청을 할 때는 행정청 컴퓨터에 입력한 때, 행정청 컴퓨터에 입력된 때. 만약에 그냥 행정 처분을 할 때 어때요? 처분을 나한테 전자문서로 해, 메일로 할 때, 그때는 네이버에 들어왔을 때,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고, 이건 얘네들 행정청 컴퓨터에 입력된 때.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서류에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신고도 둘 다 마찬가지야. 신청이든 신고든 불문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형식적 요건을 흠결했을 때는 반드시 보정명령 해야 돼요. 보정명령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정명령은 그 법적 성질이 뭐예요? 보정명령의 법적 성질, 치사하게 이것도 내지. 보정명령의 법적 성질은 그 행정행위 아니야. 행정행위가 맞아. 알겠어요? 통지입니다. 통지. 행정행위입니다. 보정명령은 통지. 필요한 상당 기한을 정해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 보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때 그때 반려하는 겁니다. 바로 반려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21조는 뭡니까? 사전통지죠. 22조 의견청취, 23조 이유제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1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해야 된다. 의무부과 권익제한 합치면 뭐야? 불이익처분. 여기서 문제되는 쪽은 어디야? 의무 쪽이야? 권익 쪽이야? 권익 쪽. 그렇죠? 권익 쪽에 있어서 이 권리나 이익을 제한한다, 권익을 제한한다라는 뜻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야?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만 인정되는 것이고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무슨 입장이 돼요? 이게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에 이거 포함돼 안 돼? 취소 처분 포함되죠. 취소 처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 28번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을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 통지해야 된다. 21조 사전통지 청문 며칠? 10일, 공청회 14일. 오케이. 청문 10일, 공청회 14일. 그 다음 29번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21조 4항 사전통지 예외사유죠. 사전통지 예외사유는 3개 있지. 긴급재판 곤란 이거죠. 긴급재판 곤란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하면 나머지 것까지 응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예, 요건이 이렇게 A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A라는 요건이 있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된 거야. 이미 확인된 거야. 그 얘기는 이 처분은 이제 반드시 나오게 되는 상황이야. 예, 그러니까 얘기를 더 듣는다고 해서 대세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처분은 피할 수 없는 거야. 빼박 안 되는 상황일 때 뭔 놈의 사전 통지냐 이거야. 빼박 없음. 재판 등에 의해서 빼박 없음. 긴급 재판 곤란해서 재판은 빼박. 알겠어요? 재판은 빼박 안 될 때. 예,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 재판 곤란, 의견 청취가 안 돼. 사전 통지는 뭘 위해서 하는 거야? 의견 청취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견 청취를 위해서 하는 필수적 전치 절차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 필요 없으면 사전 통지 필요 없는 건 당연하겠죠. 예, 30분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예,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건 뭐야?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죠. 예, 원래는 뭐랑 뭐가 있었어요? 원래는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까지만 있었어요. 명료까지만 있었습니다. 명료. 청문을 하는 게 명료할 때야. 명료할 때. 지금은요, 탈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탈취.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그 다음, 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탈취. 예, 인허가 등의 취소, 자격, 신분 자격의 박탈. 예, 탈취.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 허가 또 취소죠. 취소. 예,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여기는 조건이 하나 붙죠? 조건이 뭐야? 사전 통지받고 의견 제출하는 그 사이에 신청을 따로 한번 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따로 신청을 한번 해줘야 된다. 명료 탈취. 명료 탈취에서 탈취가 새로 들어온 거고요. 탈취, 취탈, 뭐든 이게 새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별도의 신청이 전제돼야 된다는 조건이 달라붙었어요. 조건이. 예, 요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 자료 지금 뭐 다들 좀, 그렇게, 복잡하게, 그랬는데, 앞에서, 예, 어떻게 보시냐면은, 네, 요거 문제하고 정답하고 문제 안 가져가도 됩니다. 우선 우선 수업하고 시험 봅시다. 예, 지금 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먼저는 뭐 문제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시험 보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 정답만 챙겨가세요. 정답만 이게 한 페이지짜리가 아닙니다. 한 장짜리가 아니니까 뒤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와서 확인을 하시고 본인 없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10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